네, 다 오셨죠? 자, 오늘은 우리 교재 69페이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찾기 참조함수, 여기서부터 한번 함수 소개를 또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파일을 열어주시는데, 요 예제는 함수 홀더에 있는 유형 공사 찾기 및 참조 함수 문제라고 하는 게 있네요. 네, 그것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위치에 들어가셔서 이제 좀 위치가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네. 찾기 및 참조 함수 문제, vlookup, 취즈,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ooku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lookup이 찾는 함수입니다. 찾는 함수인데, vlookup은 세로로 가면서 찾는다 해서 vertical lookup, 세로로 표가 되어 있는 거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찾아 나가는 것. 가로 방향으로 가서 찾는다. 이게 hlookup이라는 게 있는데, 이 ITQ 엑셀 시험에서는 hlookup을 지금까지 출제를 안 했어요. 예, 계속 vlookup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서 찾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로 방향으로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컴활 시험을 보려면 hlookup도 알아야 되는데, vlookup을 알면 hlookup 금방 압니다. 표가 가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찾아라. 이거 우리 했지 않나요? 예, 어제 여기 했나요? 70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자, 그런데 했는데 요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좀 이 vlookup 함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이 vlookup, 이 찾기 함수가 복잡해지는 if, 중첩 if가 길어지면 수식이 너무 길고 복잡한데, vlookup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중첩 if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 예제를 가지고는 그것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어제 끝날 무렵에 여기서부터 vlookup을 다른 예제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vlookup을 제대로 쓰시려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은 이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equal vl, 자, vlookup 더블 클릭한 다음에 lookup value라는 것은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을 홍길동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직접 큰 따옴표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대신에 마우스로 홍길동이 입력된 셀을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예, 홍길동을 찾아라, 콤마 찍고 테이블 어레이, 요 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범위를 주실 때는 이 vlookup은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밖에 못 찾아요. 왼쪽으로부터 첫 번째 열에서밖에 못 찾기 때문에 무엇을? 홍길동을. 그러면 범위를 어디서부터 줘야 되냐면은 반드시 요 이름부터 범위를 줘야 돼. 앞에 번호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건 빼고 이름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최소한 범위를 줘야 되냐면은 수학 점수를 찾아야 되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줘야 돼요. 더 주는 건 상관없어요. 더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영어 점수까지만 범위를 준다? 그러면 수학 점수 못 찾겠죠. 그래서 보통 다 주라, 이렇게 다 줘라.
다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찾아야 되는 값이 포함된 항목부터 범위를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브이로그업이 약간 불편한 게 그거예요. 범위를 줄 때 그 범위의 맨 왼쪽에 찾을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양식이 항상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이제 어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쓸 수 있는 게 브이로그업.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되니까. 자, 범위를 주고 난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 범위예요. 콤마 찍고 세 번째 인수는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예요. 열 번호를 어떻게 주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홍길동을 여기서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1, 2, 3, 4, 5 이런 컬럼 번호를 왼쪽부터 1년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학은 네 번째 있으니까 4 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수학이 입력된 요 셀을 클릭해도 돼요. 숫자로 할 때는 4. 예. 아니면 마우스로 2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콤마 찍고 유사일치는 조금 이따 연습할 거예요. 여기는 찾아야 되는 게 홍길동을 찾는 문자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값에는 유사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값 펄스를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숫자로 할 때는 펄스 대신에 펄스 지우고 저는 0을 넣습니다. 자, 가로 닫고요. 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어제 여러분들 수식 넣었던 거하고 달라진 게 맨 뒤에 펄스 대신에 저는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홍길동 여기를 클릭했던 거 대신에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1, 2, 3, 4 네 번째 컬럼 넘버이다 라고 해서 여기 숫자를 4를 넣어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를 셀을 클릭해 줬어요. 자, 한번 입력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REF가 났네. 아, 요 2원 이거 넣는 거는 브이로그업에서는 안 되나 보다. 이걸 4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아, 그렇군요. 내가 여기가 틀렸습니다. 아까 여기를 4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셀을 클릭해 가지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함수하고 제가 약간 혼동이 났어요. 그렇게 되는 함수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업에서는 열 번호로 반드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이로그업이 이렇게 사실은 쓰이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ITQ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만 쓸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자, 0점부터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60점까지 60점에서 70점 80점 90점 한번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평가 해가지고 여기는 가 60점은 가, 여기는 양, 여기는 미, 여기는 우, 여기는 수, 수미양가. 요즘도 성적표에 수미양가 이런 게 있나요? 요즘은 없습니까? 네. 저희는 그 수미양가 시대예요. 네. 그래서 방학 때 방학을 하면 수수 이렇게 받아오는 학생이 있고 양양양양양 이렇게 받아오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가 많아야 좋죠. 자, 수미양가 평가를 만약에 요 기준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가는요 0부터 59까지예요. 그러니까 0점부터
59점까지는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양은 어디서부터냐면 60점부터 69점까지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가 어떻게 되냐면 미가 그렇죠. 70점부터 79점 이게 미고, 그 다음에 우는 80점부터 89점이 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는 90 이상이 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의 범위를 조금 있다가 이 표의 범위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표의 범위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점수를 찾아가지고 자 80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럼 80이 이걸 찾겠죠. 82 그러면 여기다 우를 딱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을 찾겠죠. 그럼 보면 68이 없어. 60하고 70은 있어요. 그러면 68은 60과 70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찾도록 하는 게 유사값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길동 이걸 찾게 할 때는 펄스 또는 0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도록 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다 2를 입력하면은요 나올까? 뒤에다가 펄스 대신에 true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홍길동의 수학 점수는 100점인데 지금 80이라고 엉뚱한 값을 찾아냈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0으로 넣어야 돼요. 정확히 일치. 그래야 홍길동의 수학 점수 100점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요거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값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찾는 값이 문자일 때는 여러분 항상 정확히 일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찾도록 하는 경우는 반대예요. 유사일치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브이로그를 연습하기 위해서 또 평가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평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의 수미양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표는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리콜 V L 하면 브이로그 보이죠? 더블 클릭. 룩업 밸류 찾을 값은 김대한의 평균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F2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 값을 찾아라. 콤마. 테이블 어레이 어떤 테이블에서 찾느냐? 테이블의 범위는 여기를 주면 되겠죠. 여기 여러분이 점수와 평가 항목을 만들어 놓은 자리. 자, 그런데 테이블의 범위는 말입니다. 밑에 이민국이나 홍길동이나 유재석이나 강호동을 찾을 때도 똑같은 범위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정했던 요 테이블 범위 여기를 콤마 찍기 전에 F4를 눌러줍니다. 콤마 찍기 전에 F4를 눌러야만이 여기에 범위가 요런 스타일로 변해요. 열번호와 행번호 앞뒤에 전부 달러가 붙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슨 참조라고 그래요? 절대 참조.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복사할 때 테이블 어레이는 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콤마 찍어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표에서 여기가 1, 여기가 2란 말이에요. 평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2.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라. 자, 이제 콤마 마지막 인수가 true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유사일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유사일치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true는 1과 같은 거예요. 1, 숫자 1. 자, 가로 닫으시고 입력을 완료하시면 네, 김대한은 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채우기 핸들 밑으로 강호동까지 채워보십시오. 자, 에라 없이 이민국 68점은 말이죠. 양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68이 없어요. 그러나 60과 70 사이는 양이다 하는 것을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사값으로 처리합니다. 90은 있죠? 97. 이 표에 97이 없습니다. 97이 없지만 97에 유사한 것을 90을 찾았어요. 그래서 수. 83 없습니다. 여기에 80은 있어요. 예, 유사한 값 우.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 만약에 이걸 Vlookup을 모르면은 이걸 2% 해야 되거든요. 수음이항과 평가를 2%. 2% 하면 if가 몇 개 쓰이느냐면 5가지 중에 하나니까 if를 4번 써야 됩니다. if 가로 열고 F1이 F2가 90 이상이다. 콤마 수 콤마 또 if 가로 열고 F2가 80 이상이다. 콤마 찍고 우 콤마 또 if 가로 열고 F2가 70 이상이다. 콤마 미. 자, if 지금 3개 썼잖아요.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러면 함수 길이가 여기서 아마 요 정도는 올 거예요. 길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 수식을 보면 짧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의 소스를 보시면 다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소스가 문장 형식이에요. 그 문장 형식인데 문장이 짧으면서 결과를 얻어내면 그게 잘 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유능한 프로그래머예요. 문장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 컴퓨터가 그걸 돌리려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프로그램의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야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면서 작업을 해지니까 방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그게 실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모든 논리적인 판단을 if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미양과 평가 2%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면 이게 짧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if는 이 안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를 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Vlookup은 이걸 썼지 않느냐. 여기 이거 뭐 지저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를 이렇게 범위 줘가지고 지우면 안 되고 숨겨놓으면 돼요. 시트에서 감쪽같이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인 이 결과만 나타나 있는 거죠. 숨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Vlookup 이 수미양과 평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유사값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ITQ 시험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기출문제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수업을 할 때라든가 이 기출문제를 보면
유사값으로 문제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예. 꼭 뭐 문자값, 뭐 상품명을 찾아가지고 그 상품명의 판매가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를 낸다든가, 지금처럼 홍길동의 평균 점수는 얼마냐, 이거를 브이로그로 찾아라, 요렇게 주로 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만 한다면 69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브이로그업이 그 성능이 이걸로 보여드리기는 좀 약하죠. 자, 다음에 70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 찾기 함수에서 이 취즈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함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라고 하는 그 문자 함수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요. 대개 그 문자 함수나 아니면 위크데이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거, 이 함수하고 함께 세트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어떤 기능인가 한번 볼까요? 자, 70페이지 기능을 보시면 인수 목록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이다. 형식을 보면은 recall CHOOSE 가로 열고 값을 골라낼 위치나 또는 번호. 그러니까 이 취즈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숫자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문자가 올 수가 없어요. 번호가 옵니다. 번호, 숫자 0, 1, 2, 3, 4 이런 번호. 그래서 값을 골라낼 위치나 또는 번호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나서 0부터 값을 주는 게 아니라 1이었을 때 값, 2였을 때 값, 3일 때 값, 4일 때 값. 그 형식을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의 예를 한번 볼까요? 체력 등급이 1에서 3에 따라 지정된 값을 표시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함수식을 보니까 recall CHOOSE 가로 열고 B2가 체력 등급이네요. 예, B2가 1이면 우수 체력, 2면 기본 체력, 3이면 체력 보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다 한번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밖에 해볼 게 없죠. 네, 여기서 하죠. 네. 자, 9분에다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C2 셀에 놓으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CH 5까지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CH 5까지 입력하면은 취즈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인수가 인덱스 넘버 숫자예요. 숫자. 자, 김대한의 체력 등급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콤마. 자, 여러분 이제 value 1, value 2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value 1은 1이었을 때 와야 될 값이에요. 그러면 1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수 체력이랍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찍고 우수 체력, 큰 따옴표 찍고 콤마, 또 큰 따옴표 찍고 value 2는 뭐냐? 2였을 때 값. 2면은 기본 체력이래요. 기본 체력, 큰 따옴표, 콤마. 그 다음에 value 3는 뭐냐? 3이었을 때 값. 체력 보강이래요. 체력 보강, 큰 따옴표, 그리고 가로 닫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넣어보세요. 자, B2에 있는 값이 1이면 체력, 아니 우수 체력, 2면 기본 체력, 3이면 체력 보강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입력 완료 해볼까요? 그래서 밑으로 복사해 보시면 김대한은 체력 보강, 이민국은 우수 체력, 홍길동은 기본 체력이다,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위크데이가
요일을 숫자로 표현했잖아요.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렇게 숫자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크데이로 그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알아냈으면 그 숫자를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취즈 함수를 이용해서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또 뭐를 할 수가 있느냐.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런 거 있죠. 주민번호 8번째, 7 앞에가 6자리, 8번째 자리가 뭐 이런 것도 만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 문제에서 요런 취즈 함수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나올 거니까요. 요렇게 쓰인다 하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함수 배울 걸 다 배운 거예요. 뭐 함수가 엑셀에 선생님 우리가 ITQ 엑셀 공부하려면 한 30개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엑셀에는 함수가 한 100개 정도 있나요? 200개 정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수 마법사를 봐서 함수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함수가 더 훨씬 많고요. 또 심지어 함수는 사용자가 함수를 개발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함수를 만들어 쓴다 이겁니다. 우리 사용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실력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구를. 우리가 목수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톱 한 자루 망치 한 자루 주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뭐 막 전기 톱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계 대패도 있고 뭐 목수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구를 한 30개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2가지 망치하고 톱만 가지고 누가 집을 빨리 짓겠어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 활용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연장을 많이 가지고 사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평가에서 왜 이렇게 함수 문제를 많이 낼까? 또 함수를 중요시하느냐? 이 사람이 연장을 얼마나 쓸 줄 아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빨리 하겠구나. 저렇게 해야 빨리 하겠구나. 빨리 일을 처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통계 함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통계 함수하고. 통계 함수에다가 앞에 D가 붙어 있는 거예요. 통계나 수학 함수 앞에 D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다른 거예요. 날개를. 더 강력해진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용어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어떤 성격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놓은 그 집단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런 대량의 자료를 통계 처리할 때 유용한 함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함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함수 이름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바꿔볼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라는 것으로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여기 있네요. 밑에 dsum, daverage, dmax, dcounter 이렇게 dsum, daverage, dmax, dcounter 4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앞에 d자를 빼면은 sum, average, max, counter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수학 통계 함수에서. 그렇죠? 그래서 sum에다가 d를 붙이면 dsum이 됩니다. 그러니까 sum이라는 것은 sum 함수 뒤에 범위를 주어가지고 가로를 열고 범위를 주어서 그 범위에 있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dsum은 뭔가 거기 설명을 한번 보세요. dsum의 기능.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열 값들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 아까 제가 Vlookup에서 이 dsum, daverage 이거하고 약간 혼동이 온 거예요. 여기서는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여기 뭐 수학 점수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구나 5 이렇게 숫자로 그 필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 주소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근데 Vlookup은 꼭 컬럼 넘버로 꼭 줘야 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기능 다시 한번 보세요. 조건을 넣어서 덧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UMIF하고 같지 않느냐? SUMIF보다 더 강력해요. SUMIF보다. SUMIF하고 유사합니다. 그 사용 용도는.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다. 그런데 이 SUMIF는 조건을 수식 안에다가 다 조건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의 조건은 이 셀에다가 조건을 간단하게 만들거나 이 안에 이미 조건이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처리하기가 아주 좋아요. 쉽다는 거죠. 조건 처리하기가. SUMIF는 수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거의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수 수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셀에다 조건을 만드는 것은 원리 한두 가지만 알면 어떤 조건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 만들기가 좋다. 자, 그러면 형식을 보세요. 니콜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필드의 위치 콤마 조건 범위. 네, 맨 뒤에 조건 범위가 조건이에요. 조건식이라고 안 하고 조건 범위라고 해놨죠. 조건 범위를 이 워크시트 안에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범위로 주면 된다. 여기다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 자, 저학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이거 SUMIF에서 해봤던 문제 같네요. 그쵸? 예, SUMIF에서 해봤어요. 예, SUMIF로도 한번 해보고, 예, 지금 여기는 지금 dsum이니까 dsum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다는 SUMI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조건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학년 학생을 골라가지고 총점을 찾아서 그 합계니까 요거를 더하라 하는 거. 그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dsum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dsum을 가지고. 그런데 저학년이라는 그 조건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네요. 자, 조건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년이 저학년이라는 조건을 만들려면은 어느 비어있는 셀에다가
저항년이 저항년이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한쪽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그런데 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 조건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조건을 활용해라. 이 안에 조건이 어디 있지? 이와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제 보면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김대한이가 만약에 저학년이 아니고 고학년이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고학년이면. 왜냐면 저학년 여기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붙여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서 조건을 어느 장소에다가는 만들어서 써야 원칙이에요. 네,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쓰겠습니다. 만들어 쓰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기존의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걸로.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임의의 셀에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학년이 저학년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학년이 저학년이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조를 클릭하시고 equal D S 하면 DS로 시작되는 함수가 3개가 있네요. 그 중에 dsum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괄호 열렸죠? 자, 첫 번째 인수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의 전체 범위는 여기서부터 강호동의 데이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범위입니다. 반드시 필드를 포함해야 돼요. 필드, 요 항목을 꼭 포함해서 범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년이 저학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줄 때 요걸 빼고 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필드라는 게 뭐냐면 항목이죠. 항목. 이 데이터의 이름들이에요. 데이터의 이름들. 이 데이터는 학년이다. 이 데이터는 이름이다. 이 데이터는 국어다. 이 데이터는 영어다라는 모든 데이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에다가 우리가 항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는 꼭 필드를 포함해서 범위를 줘야 된다. 요걸 잊지 마시고 앞 시간에 Vlookup에서는 필드를 우리가 넣어서 범위를 저희는 줬지만 그걸 빼도 상관없어요. Vlookup이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필드를 빼도 실제 데이터만 범위를 줘도 찾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를 꼭 포함시키라 하는 거. 자, 이제 콤마 찍으시고요. 두 번째 인수가 뭐냐면 필드. 예, 필드가 이거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항목을 총점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네. 마우스로 총점 이렇게 클릭을 해도 돼요.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F1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한두 분은 한 5라고도 입력해 보세요. 네. 자, F1 마우스로 이렇게 총점을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6이구나. 6. 왜냐면 A1부터 제가 범위를 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아까 5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숫자를 넣으려면 6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콤마 찍으신 다음에 마지막 인수가 뭐냐? 크리테리어. 조건입니다. 조건은 여기를 범위로 주면 돼요. 네. 이렇게 범위 주면 끝났습니다. 입력 완료. 780점이래요. 780점. 아마 3개, 예,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780점 맞습니다. 여기 상태 표시줄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저학년을요, 고학년으로 한번 여기 조건에서 여기를 고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고학년. (475점이래요) 고학년은 475점. 여기를 고학년으로 바꾸니까 여기가 475로 바뀌었죠. 예. 조건을 바꾸면 거기에 맞는 값을 출력합니다. 예. 다시 저학년. 예. 다시 780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런 겁니다.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sum if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sum if에 비해서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 if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sum if로 똑같은 결과 나오도록, 예, sum if도 문제가 나오니까요. sum if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조를 클릭한 다음에 recall sum, 네, sum if 두 번째 있네요. 더블 클릭, sum if 더블 클릭. 자, 여기 인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렌지하고 크리테리어하고 sum 렌지 떠오르나요? 네. 렌지가 앞뒤에 2개 있어요. 앞에 렌지는 그냥 렌지고 세 번째 렌지는 썸 렌지예요. 썸 렌지. 그러면 뒤에 썸 렌지는 덧셈할 범위고 앞에 렌지는 요 가운데가 지금 이게 크리테리어가 조건이에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조건을 찾을 범위.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여기다 이제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이다라는 조건을 여기다 이제 직접 넣어줄 거예요. 저학년을 여기다 직접 입력할 거니까 그 앞에 렌지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네, 그렇죠. A2부터 A6까지를 범위로 줘야 돼요. A2부터 A6가 렌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콤마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직접 넣는 거예요. 큰 따옴표 찍고 저학년 큰 따옴표. 물론 이 중에서 저학년이 입력된 셀을 그냥 클릭해도 되긴 됩니다. 네, 수식으로 직접 이렇게 수식에다가 조건을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셀 참조 형식으로 해도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콤마 찍으시고 썸렌지. 자, 저학년을 찾아가지고 어느 범위에 있는 수를 더할 거냐 하는 게 썸렌지예요. 그렇죠. 총점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주세요. F2부터 F6. 이게 sum if입니다. 입력 완료. 네, 780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뒷섬하고 밑에 있는 sum if하고 뭐 수식의 길이가 뭐 거의 같네요. 그런데 조건이 복잡해지면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면은 자, 여기 학년 옆에다가요 국어 입력해 보세요. 국어. 그리고 국어에서 한 셀을 띄워 가지고 여기
아니 나란히 할까요? 나란히. 네, 나란히 해가지고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이걸 이 조건을 해석을 하면은요. 자, 조건이 나란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AND 조건이라고 그래요. AND 조건이다. 나란히 있으면.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AND 조건. 무슨 말이냐? 학년이 저학년이고 AND니까 이고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입력하려고 했던 요 셀에다가 크거나 같다 90을 국어 크거나 같다 90을 넣으면 여기다가 넣었다 하면은 그것은 오화 조건이 되는데요. 오화 조건은 뭐냐? 이 조건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걸 오화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학년이 저학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오화 조건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 학년이 저학년이거나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은 학년이 저학년인 사람 세 사람 다 해당이 되고 고학년이지만 90점 국어 점수 이상인 사람은 없네요. 만약에 있다면 고학년이지만 그 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것이 오화예요. 오화 조건. 자,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저학년 2고니까 저학년이 지금 김대한, 유재석, 강호동인데 이 두 학생은 지금 국어가 90점 이상이지만 김대한은 90점이 국어 점수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240점은 여기에서 빠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무엇만 고치면 되느냐? 요 조건의 범위 이것만 여기로 다시 이렇게 범위를 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 있는 인수 있죠? 크리테리어를 커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H1부터 H2라고 아마 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크리테리어 부분만 지운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국어 점수까지 조건을 준 자리를 다시 크리테리어로 범위를 다시 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고쳐진 거예요. 자, 입력 완료 해볼까요? 540. 780과 540의 차이가 240 차이 나죠? 네. 김대한의 총점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 조건을 주고 이걸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뒷섬은. 그런데 썸if에서 이 조건을 만들려면 복잡해집니다. 자, 썸if로 한번 제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 같으면 뭐 순식간에 만드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는데 최근에 엑셀 수업을 안 하니까 자, 조건을 지웠어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ND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논리 함수에서 네, 지금 제가 어디를 지웠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학년이 조건이었잖아요. 썸if에서는 거기를 고치는 거예요. 거기를 지워서 AND 이거 될란지 모르겠는데
sum if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ESC sum if s가 필요하겠네요. sum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제가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 예, 제가 여기 뒤에다 s를 붙여서 sum if s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예, sum if s 요게 조건을 다중으로 줄 수 있어요. sum if s 첫 번째 sum range 첫 번째 sum range 크리테리어 렌지 크리테리어 1 저학년 콤마 크리테리어 렌지 2 두 번째 조건 국어 점수 콤마 크리테리어 2 크거나 같다 90 콤마 크리테리어 렌지 크리테리어 렌지 2 국어 콤마 크리테리어 2 크거나 같다 90 네. 가로 닫고 맞았을까? 큰 따옴표 알아냈어요. 자, sum if로 하려면 sum if 가지고는 안 되고 sum if s 복수로 형태로 만듭니다. sum if에는 또 복수 형태의 sum if가 있어요. 그래서 sum if s라고 하는 건데 sum if s 해가지고 네 덧셈 할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줬어요. 자, 뭐지 sum if s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책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졌고요. 길어졌고 이걸 막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것도 숙달하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수식이 길어집니다. 함수가 우리가 이 함수 수식이 길어지면 복잡하게 느끼거든요. 자, 이거 벌써 길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뒷섬은 어때요? 아까 그 크기 그대로예요. 예, 여기에 셀 2개에다가 값만 채워줘 끝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TQ 엑셀에서는 sum if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섬 나올 수 있다. 네, 뒷섬 앞으로 연습 많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뒷섬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뒷섬을 이해했으면요. 그 뒤에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결과를 평균을 내려면 d-average, 최대값을 구하려면 d-max, 최소값을 구하려면 d-min, 또 개수를 세려면 d-counter. 형식은 똑같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밑에 연습을 뒷섬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d-average 문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시트인 d-average 가셔가지고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나머지 거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